자, 오늘은 2026년 3월 9일 모의고사에서 39번 그리고 40번 지문을 두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9번 지문은 The dramatic change of life in a winter greenhouse라고 나와 있는데 겨울 온실에 생명체의 극적인 변화라고 나와 있네요. 겨울 온실이 뭐냐면 여러분 겨울에 이제 농작물을 기르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추우니까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작물을 기를 때 그 극적인 변화가 뭐냐 궁금해지죠?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니까 making two visits라고 나와 있네요. visit 뭐죠? 방문이죠. 두 번 방문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번 방문하는 것은 왜 두 번 방문하는지 보니까 to one of our cold greenhouses 우리의 차가운 온실에 그 중에서 하나에다가 이 사람이 greenhouse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비닐하우스가 많나 봐요. 온실이 많은가 봐요.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 중에 하나에 방문을 하는 거야. 근데 두 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one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 봤죠? greenhouses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방문하는 거는 동사가 아직 안 나왔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rovide 제공합니다. A striking introduction. 매우 놀라운 아니면 striking 굉장히 인상적인 두드러지는 이런 뜻이에요. 두드러지는 그래서 인상적인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그런 소개를 제공합니다. 어디로에? 겨울 수학으로에. 겨울 수학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방문하면 안 되고 온실을 두 번 정도는 방문해야지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근데 그 즉이라는 소리가 바로 대시인데 즉 두 번 방문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그 대시 사이에 보충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one이라는 것과 나머지 하나 the other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one the other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연필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조그맣게 그렸네요. 연필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필 같지 않죠? 성냥이라고 할게요. 성냥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 뭘 하나를 꼽아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를 하나 꼽았어. 그러면 원이에요. 원이란 하나인데 정해지지 않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원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원이라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하나를 이렇게 꼽았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되죠. 원을 두 개였으니까 그것을 the other D를 붙여주는 게 바로 D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이렇게 셀 때 the other 하면은 나머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 세 개가 있었어요. 성냥 같죠? 자, 그러면 내가 뭘 하나를 꼽아도 원이라고 했어. 내가 이번에도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one 그리고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거는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the other이 아니고 anothe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가 붙으니까 하나란 얘기잖아. 어가 붙으면.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치. the other 이게 되겠죠. 나머지 하나. 자,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4개가 있어요. 성냥이. 이게 사실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맨 왼쪽에 있는 거를 원이라고 하고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 another이에요. 또 다른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또 꼽았어. 그래도 another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제 the other 나머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선생님 한국어는 조금 필요할 때만 쓸게요. 자, 요번엔 5개가 됐습니다. 자, 내가 하나를 꼽았어요. 원 했고 그리고 이번엔 2개를 꼽았어. 이번 어떻게 하죠?
다른 것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것들. 그거를 들이 되면 여러분 복수잖아. 그래서 other에다가 어는 안 되죠. 어는 하나니까 안 되고 s를 붙여주면 다른 것들이 돼요.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 이번엔 나머지 두 개죠. 나머지가 뭐라고? 더를 붙인다고. 그럼 나머지가 된다고. 그리고 여러 개죠. the others. 그래서 D가 붙으면 나머지 다른 것들이 됩니다. 쉽죠? 자, 이번에 마지막 6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꼽았어요. 더 이상 원이 아니죠. 이때 어떻게 할까? 자, 이제 한 개가 넘어가서 복수가 되면은 처음에 꼽았을 때는 썸이 됩니다. 어떤 것들 혹은 몇몇 이렇게 돼요. 한국어로는.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를 꼽았어요. 그럼 뭐예요? another이 되죠. 원 아니죠. 또 다른 하나니까. 처음에 꼽는 것만 원이 됩니다. another 또 다른 하나. 그리고 두 개를 꼽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others. 복습이네. others.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꼽았어요. 어떻게 되죠? the other. 혹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맨 마지막에 세 개가 남았잖아. 이 세 개를 싹쓸이해서 하면은 어떻게 돼? the others. 자, 그러면은 또 응용.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자, 처음에 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꼽는 게 아니고 이번엔 세 개를 꼽았어. 자, 어떻게 한다고? 썸이에요. 미안. others예요. others. 다른 것들. 위에서 했었군요. 다른 것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 the oth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맨 처음에 하나를 꼽으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왼쪽을 꼽아도 오른쪽을 꼽아도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원이고요. 나머지는 항상 더를 붙인다. 그리고 다른 것 하려면 other를 써주면 된다. 근데 그 other이 여러 개면은 뭘 붙인다? s를 붙여준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것들 이렇게 생기면은 뭐가 돼요? the others가 된다. 괜찮죠? 그리고 원 뽑고 나서 또 다른 하나를 하려면 another이 된다. 자, 처음에 만약에 몇 개를 꼽았어요. 그러면 썸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꼽으면 others가 되고요. 나머지는 역시나 the other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번은 the other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으면은 자, 한 번은 언제 하는 거야? 일단 새벽에 하는 거네요. 새벽인데 언제 후에? After a below zero. below 아래죠. 그리고 zero는 0도니까 영하겠네요. 영하의 밤. 그 후에 새벽에. 그러니까 엄청 추운 새벽이겠네. 그지? And the other.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a few hours later. 몇 시간 뒤에. 새벽이 만약에 뭐 2, 3시라고 하면은 한두 시, 3시라고 하면은 몇 시간 뒤면은 거의 아침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서겠네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소개를 알려준대요. 자, 이번에 during the dawn visit 차례차례 나오겠죠. 새벽 방문 동안에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끊어주고 all the crops are frozen solid. 모든 작물들이 are frozen solid. 자, 문장 구조 잘 보세요. frozen solid가 전체가 주격 보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 지금 어떤 품사예요? frozen.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네요. 그죠? 여기는 형용사고 그리고 solid. 얘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이렇게 2개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 형용사가 품사는 형용사인데 부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강조시켜줘요. 뜻도 강조시켜줘요. 어떻게? solid가 단단한, 고체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꽁꽁 얼려진 이렇게 앞에 있는
형용사를 강조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해준다. 꽁꽁 얼려진 이렇게.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작물들이 꽁꽁 얼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부사처럼 꾸며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어법이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모르고 계시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freeze라는 것이 원래 동사잖아요. 얼다라는 뜻도 있고 얼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가 다 공존하는 동사인데 이 얼리다라는 동사의 뜻이 수동의 과거분사가 되어서 얼려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금 봤던 frozen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solid는 형용사로서 고체의라는 뜻도 있고요. 액체의 fluid의 반대말 그리고 단단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이라는 말에서 꽁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단단하게 얼려진 이렇게 꽁꽁 얼려진. 자, 이제 단어까지 다 살펴봤고 3번 가보겠습니다. Raising the inner covers. raise 밑에만 적을게요. 밑에다가 raise 뜻은 들어 올리다. 자, 그리고 versus 한번 해보겠습니다. rise는 무슨 뜻인가요? rise는 오르다, 뜨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the sun rises 이런 식으로 쓰이고 rise는 I raise him 내가 그를 들어 올린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있으면 raise입니다. 자, raising이 지금 ing부터 쓰니까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which부터 시작하는 관계사절은 살짝 묶어주면은 sorry 여기까지 묶어주면은 reveals가 동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가 단수 모양으로 나온 거 지금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읽어보면은 내부 커버를 들어 올리는 것은 근데 그 내부 커버라는 건 is difficult. 굉장히 내부 커버를 들어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그 내부 커버가 too are frozen. 너무 얼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부 커버를 들어 올리는 것이 reveals. 드러내준다? A sight. 어떤 풍경을. 어떤 풍경이냐? Of hard frost-coated leaves. 굉장히 딱딱하고 털이로 뒤덮인 잎들을요. 근데 그 잎들은 bleak, 황량해, 황폐해. 얼만큼 충분히 to convince anyone.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황량해. That 뭐라고 설득해요? This idea is foolish. 이 아이디어가 이 생각이 너무 바보 같다라는 걸. 너무 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3번 문장은 살짝 여러분들이 별표 쳐놓고 물론 지금 형광펜 문장은 아니지만 내용상이라기보다 어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내부 커버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 뭐 어떤 거냐면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이렇게 지붕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생겼죠.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안에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비닐하우스 바깥에는 여러분 뭐 마이너스 10도 뭐 이런다고 칩시다. 엄청 추운 겨울이라고. 그럼 비닐하우스 안에는 몇 도겠죠? 비닐하우스 안에는 뭐 마이너스 한 7도? 이 정도? 엄청 추운 새벽에는. 근데 그 안에 이제 흙이 있을 거고 당연히 거기에서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두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7도도 춥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약간 하얀 천을 갖다가 여기 흙에다가 덮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천이 무겁지 않으니까 하얀 비닐 같은 거, 천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놔요. 어떻게 알아? 얼지 말라고. 근데 그래도 얼긴 얼지. 근데 덜 얼라고. 그러면 여기는 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한 뭐 3도 정도? 이렇게 좀 되게 따뜻해지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중으로 단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너 커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얘가 바로 이너 커버라는 것이다.
그거를 들어 올리는 거야. 왜? 식물 상태를 좀 보려고. 근데 그것은 자 여기다가 네모 표시 한번 해주시고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데 얘 자체가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얘가 주어 그리고 동사가 옆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because에서 한번 끊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raising the inner covers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 내부 커버를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difficult, 어려운 거니까. 너무 얼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선행사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가 앞 내용일 수 있다. 다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앞에 명사가 선행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선행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미안해요. 옆에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밑에는 도치 구문을 좀 정리를 해놔서 좀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관계 대명사도 있지만 관계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로 통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콤마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콤마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는 이 형태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어. 종류는 뭐 어떤 거 있나요? 방금 봤던 콤마 위치. 그리고 만약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후가 될 수 있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죠. 그래서 후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부사 생각해보세요. 뭐가 많이 나오나요? 시간을 나타내는 when,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where도 될 수 있는데 관계부사가 원래 why, how도 있죠. 근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why, how가 거의 안 쓰여요. 그래서 when, where까지만 알아두기로 합시다. 두 번째, 자, 콤마 다음에 대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which나 who, 그리고 when이나 where 같은 거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지만 원래 콤마 다음에는 대를 쓸 수가 없다.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중에 선행사를 포함한 what, 얘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여서. 그리고 세 번째,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콤마 다음에 관계사에 나오면은 생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 내용상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선행사가 방금 적었듯이 앞 명사일 수도 있지만 한 단어의 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앞 내용이나 문장이 선행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잘 지켜서 써주셔야 돼요. 앞 내용이 선행사일 경우에 그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이렇게 단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수, 별표. 자,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they는 앞에 나온 covers를 의미한다라는 거요. 그게 지금 딱딱하게 얼어 있겠죠. 비닐조차도. 그걸 들어 올리는 건 reveals. 여기도 단수가 나왔잖아요. 동명사 주어 때문에 단수 동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잘 체크해 주셔야겠어요. a sight, 풍경, 광경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딱딱하고 서리로 뒤덮인 둘 다 leaves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형용사들이 꾸며줄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bleak라는 형용사도 앞에 있는 leaves를 꾸며주죠. 근데 얘는 형용사가 부사와 합쳐지면서 형용사로 황량한 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 부사인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그리고 또 뒤에 부사로 쓰인 투부정사가 뭐뭐 할 만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형용사 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위치한 거예요. 만약에 bleak만 있었다면은 얘도 여기 콤마 찍고 여기에 bleak 이렇게 있었겠죠. 짧으니까. 근데 길어지게 되면은 명사 뒤에서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누구에게라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황량한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뭐라고?
이 아이디어가, 이 생각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새벽에 방문을 해가지고 커버를 들어 올리는 거. 이게 바보 같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다 얼려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녹은 다음에 다시 방문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나 멋의 의미를 가진 예시고요. A few hours later, 시간이 분명히 지났네요. 그죠? After the sun has warmed, 태양이 온실을 따뜻하게 데워준 후에요. Above freezing, 어는 점 위로. freezing은 어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bove는 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데펴준 다음 the second visit, 두 번째 방문이요. presents, 보여줍니다. A miraculous contrast, 아주 기적적인 대조를요. 내용상으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적적인 대조. 제목에서도 극적인 change, 변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죽은 것 같았는데 대조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는 죽어있지 않고 사실 식물들이 굉장히 싱싱하게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contrast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under the inner covers, 그 내부 커버 아래에는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are에다가 동사 표시해 주시고 closely spaced rows, 이렇게 꾸며주고 명사가 주어네요. 그렇죠? 그리고 oven은 살짝 끊어줍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내부 커버 아래에는 있다. 뭐가 있다? 아주 촘촘하게 간격이 두어진 열들, 줄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도치라고 합니다. 이 도치 왜 생겼습니까? 앞에 있는 이 전치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인데 장소부사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부사구의 역할을 하죠, 원래. 그래서 전치사구 이렇게 그냥 불러도 되지만 이 전치사구가 장소를 나타낼 때는 정확하게 말해서 장소 부사구이자 전치사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러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도치 구문은 사실 저 전치사구 도치 구문만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구, 장소부사구, 유도부사구, 형용사, 분사, 보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어구, 소도 그렇다, 가정법, 이부생략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알아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보는 거는 요거예요. 전치사구 그리고 장소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때 동사와 주어가 이렇게 도치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케이스는 요 부정어구 so랑 가정법 if 생략부터 볼까요? 말 그대로 부정어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never, little, seldom, 거의 뭐뭐 그렇지 않다, hardly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거 다 적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혹은 so, 뭐뭐도 그렇다라는 so 있죠. 대표적으로 뭐 so do I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가정법 if 생략,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해 버리는 거. 요게 맨 앞에 있을 때요. 그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당연히 나올 텐데 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 일반 동사일 수도 있고 완료 시제일 수도 있죠. have, has, had, pp. 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란 말이야. 만약에 비동사에 ing 붙어서 진행형이 될 경우에는 ing도 있을 거고, 비동사에 pp 붙어서 수동태일 경우에는 비동사 다음에 pp가 있겠죠. 근데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괄호를 쳐놨어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어떻게 도치를 시키냐, 도치시킨 게 바로 빨간색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주어를 쓰고 만약에 ing나 pp가 있다면 그 뒤에 위치해요. 근데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동사와 주어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조동사랑 동사 원형을 분리시켜요. 주어가 그 사이에 오게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그리고 일반 동사는 여기 예를 들어 놨는데 runs 같은 거 있죠. 뜻이 들어가 있는 동사, 달린다. 그랬을 때 이 s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현재형이자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이걸 나타내 주죠. 근데 만약에 I run 이래버리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I ran 과거형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는 시제도 있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제와 수를 나타내주는 조동사 do, does, did로 구분해주고 그러니까 맞춰서 써주면 돼요. runs면 does 이렇게 그렇게 먼저 써준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도 이 일반 동사를 조동사랑 조동사 역할을 하는 do, does랑 do, does, did 그거랑 동사 원형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have, has, had, pp도 요거랑 요거를 분리시켜서 have, has, had 그리고 pp로 주어 앞뒤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전치사고 장도부사, 유도부사인 here, there 그리고 형용사 분사 보호가 나왔을 때에는 방금 요렇게 우리가 주어 다음에 동사의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선 안 나눠요. 안 나누고 그냥 무조건 통째로 도치시켜요. 통째로. 지금 방금 우리가 빨간색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쪼개지 않고 이런 복잡한 짓 하지 않고 그냥 요거가 그냥 그대로 여기 앞에 와요. 주어 앞에.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봤던 거는 요 전치사구가 문두에 나오면서 동사, 비동사네요. 좀 쉬웠네요, 이거는. 비동사와 주어가 통째로 도치된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시 올라가서 해석 먼저 해봅시다. 뒤에까지. 스페이스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는 간격을 두다보다는 배치하다 혹은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치된, 놓여진 이렇게 pp로 쓰인 거죠. 그 줄들인데 무엇의 줄이냐면 virus, 생기 있고 건강한 잎들의 줄이래요. 여러분 이제 비닐하우스 가보면은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을 지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that, stretch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예 주격관계대명사구나.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leaves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어떤 잎들, stretch, 뻗어있는, 어디까지 뻗어있는? 온실의 길이까지 뻗어있는. 그러니까 쭉 길게 뻗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대조되는 양상은 앞에는 굉장히 꽝꽝 얼어있고 황량한 그런 잎사귀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생기 있고 건강한 잎들이었다. 자, the leaf colors in different shades of greens, reds, marrons, and yellows stand bright against the dark soil. 여기도 묶어줍시다. 좀 거슬리니까. 자, 잎사귀의 컬러들인데 in different shades. shades는 색조예요. 다른 색조로 이루어진. 근데 무엇에? 초록색, 빨간색, 마른 밤이죠. 밤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런 다양한 색깔들이 stand bright. 밝게 빛나고 있다. 그래서 bright가 밝은이라는 형용사라서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요. 주격보호에는 이렇게 형용사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stand가 원래는 서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뭔가 stay bright 하면은 밝게 빛나는 상태다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밝게 빛나고 있다 이렇게. against 뭐에 대비해서 굉장히 어두운 토양색에 대비해서. It looks like a never-ending spring. 그건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입니다. 라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우리 40번 갑시다. 40번의 제목은 The Need for 필요성인데요.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사회적인 지원과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래요. 뭐하기 위해? To raise independent children 독립적인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인 지원, 여기 사회적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키워드고요. 독립적인 아이들, 이것도 키워드예요. 자, 일단은 조금 그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본적인 상식을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언어? underparenting 하면은 우리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아시죠? under이 들어가면은 조금 덜 하는 거. parenting은 양육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소, 너무 덜 하는 거. 그게 underparenting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영어 지문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굉장히 주제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독립적이 되려면 혼자서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전한 길이 없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되려면 좀 그냥 혼자서 놀 수 있는, 부모님 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놀이 공간조차 없어. 그리고 아이들이 좀 혼자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너무 맨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 시간이 좀 있어서 아이들이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공간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당연히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고 놀이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자 라는 해결책인데 이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필자의 생각은 사회적으로 물리적인, 자 여러분 길, 그리고 노는데, 그리고 자유시간 이런 거 다 물리적인 거죠.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해결책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죠. 자, parenting experts, 양육 전문가들이네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아이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독립성과 resilience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독립성과 회복 탄력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그러나 도시들과 교회는 뭐 약간 도시를 벗어난 그런 근교죠. 교회는 don't offer, 제공하지 않아요. 안전한 길을. 그리고 bike routes to school, 그리고 학교로 가는 자전거 도로를. 그리고 또 뭘 하냐? Morse kick out teenagers. 10대들을 쫓아내요. On the weekends, 주말에. 그래서 Morse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쇼핑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놀이공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nd 병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리고 free time disappears under the spreadsheet of activities. 활동의 스프레드시트라는 거는 뭐 할 일 목록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할 일 목록, 활동 목록. 그런 할 일 목록 아래에서 자유시간이 사라진다 라고 하고 있고요. 문제점 얘기하고 있죠. All of these must, 그러한 모든 해야 하는 것들은 take more of parents' time or money to navigate. 여기서 take는 걸리게 하다란 뜻이에요. 들게 하다. 뭐가 들게 하다? 뒤에 보면은 시간이랑 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간과 돈이 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부모님의 시간과 돈이 들게 해요. 뭐 하는 데에,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데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navigate는 여기서 원래는 항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는 항해하다, 길을 찾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양육하는 길을 찾다, 이렇게 조금 의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항해하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그런 길을 찾는 데에 더 많은 부모님의 시간과 돈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할 수가 없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 child can't do it on their own.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On their own도 스스로란 뜻을 알아주세요. As Bob Saxby, a clinical psychologist, 임상심리학자인 이 삭스비라는 사람이 recently wrote,
최근에 썼는데 어디에다가 in the New York Times 뭐라고 썼냐면 underparenting requires structural change. 과소양육은요 요구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구조적인 변화가 여기서 굉장히 키워드겠죠. 그래서 형광펜 친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unlike 뭐뭐와 달리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정치적인 전문가들과는 달리 she's not just talking about economic policies like family leave and government-supported childcare.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전문가는 임상심리학자였지 정치적인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달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정치적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가족 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육아휴직 같은 거, 그리고 government supported childcare는 정부 지원의 보육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건 약간 경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명을 낳으면 얼마의 보육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무상교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정치적인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그죠? 이 임상심리학자인 이 여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왜냐면 경제적인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고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좀 더 줘야 되니까. 아니 애들이 놀 시간도 없는데 아무리 돈 줘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like family leave 여기 약간은 해석을 했고 그거와 달리 she's talking about 그녀는 얘기하고 있어요. actual physical structures 실제적인 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주제 얘기해 주죠. 그래서 형광펜입니다. and the cultural change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를요. 요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required부터는 과거분사구가 앞에 있는 change를 꾸며주는 건데 댐은 앞에 있는 요 actual physical structures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구조 있죠. 실제 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놀이공간, 안전한 길 이런 거 있죠. 그거에 거주하기 위해 populate는 어디에 거주하다. 이 위해 요구되는 그러한 문화적인 변화까지. 막 이럴 수 있죠. 아이들이 자유시간이 많아졌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야, 너 왜 놀고 있어? 너 왜 지금 놀 때야? 빨리 공부해야지. 빨리 집에 들어가서 공부해. 막 이래버리면 되겠어요? 그냥 그런 거를 안 좋게 바라보는 문화적인 시선, 문화적인 그런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We need to build back. 우리는 다시 건설해야 합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Our tolerance. 우리의 관용을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공적인 장소에서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관용을 베풀어야지 막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She writes, 그녀가 쓰기를 and create, 그리고 우리는 병렬됐는데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Where lightly supervised kids can move around freely.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네모 한번 쳐줄게요.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safe environment고요. 그리고 뒤에가 완전한절이 나오겠다. lightly, 가볍게 감독이 되는 아이들이 can move,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고생하셨습니다.